지난 3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비소된 JMS 정명석 씨가 최근 충남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순천 지역 목회자들은 정명석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현재 5개 권역별로 돌아가며 선출하는 부총회장 선거 제도를 전국 1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이번 총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권역 조정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복음 화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라오스 소식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경찰이 지난 3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광주 순천 지역 목회자들은 정명석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여신도 대상 성범죄로 10년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또다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 씨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 씨를 고소한 지 4개월 만에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한 겁니다. 앞서 영국 국적의 메이플 씨는 지난 3월 JMS 정명석 씨로부터 2018년 2월부터 2021년 말까지 15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메이플 씨는 정 씨의 성폭행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정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전 가진 거 없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당했다고 말하는 게 불행합니다. 또한 JMS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여기 있습니다. 메이플 씨를 비롯해 호주 국적의 피해 여성도 정 씨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정명석 씨는 고소인들이 모두 조사를 마치고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아 정 씨의 행방을 놓고 각종 추측을 낳게 했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정 씨는 지난달 초 신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알파절 때 성령께서 한 말 있다고 해서 나를 통해 일치해주면 애들이 이렇게 해왔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 알파절 통해서 모두 전도하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제 하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CBS 취재 결과 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JMS 정명석 씨가 최근 충남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소환 조사는 한 차례 이루어졌고 필요에 따라 보강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광주 순천 지역 목회자들은 21일 오전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정명석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 5명은 심각한 사안인 만큼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도 더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경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측은 절차에 따라 쉼없이 진행해 오고 있고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라며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피해자 법률 대리인과 협의, 조정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현재 5개 권역별로 돌아가며 선출하는 부총회장 선거 제도를 전국 1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이번 총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현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돌아가며 부총회장을 선출합니다. 5개 권역은 서울, 강북과 강남, 중부, 서부, 동부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능력 있는 부총회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장통합총회 정책기획기구 개혁위원회가 최근 이 권역별 선출을 폐지하고 전국을 1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기획기구 개혁위원회는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권역별 선출제도 폐지를 총회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권역별로 하면 논리적으로는 전체 안배가 되지만 지금은 전체 강력한 리더십과 전국적인 인물이 총회장을 해도 교단이 일어날까 말까 한데 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무슨 인재가 나오겠어요. 정책기획기구 개혁위원회는 권역별 선출제도 폐지에 만장일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에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갖춘 부총회장 후보와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정책기획기구 개혁위원회의 권역별 부총회장 선출 개선안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부총회장을 배출할 수 있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의 교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총회를 대표할 만한 지도력 있는 목회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교회 정치보다 개교의 성장에 더 치중하는 한편 목회자들 역시 총회 정치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권역별 선출제도 개선안이 9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역별 선출제도를 폐지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서만 부총회장이 배출되는 편중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권역별 선출의 경우 순서가 돌아오면 마땅한 후보가 없음에도 부총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부총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권역별 선출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총대들이 오는 9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선제적으로 자율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 모여 예배당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 의무화하기, 증상이 있는 교인은 예배당 출입 자제하기 등으로 자율방역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또 교회에서 식사는 되도록 자제하고 사적 모임 피하기 등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종교 대표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종교활동 전후 주기적 환기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온갖 것을 갖다 바치는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했다며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박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일방적 졸속 합의였다며 이런 합의를 계승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일본 자위대와 함께 전쟁 참화를 불러올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제70회기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교회협 창립 100주년 주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협은 신학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에서 위원 7명을 선정해 교회협 창립 100주년 주제 선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회협 실행위원회는 또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우크라이나 여성과 어린이, 난민을 위한 선교 헌금 1억 4,700만 원을 모금했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복지기관 엘레오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라오스로 가봅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로 선교가 매우 제한된 국가지만 복음화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은 2025년까지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라오스 소식을 우 다니엘 선교사가 전합니다. 예, 라오스는 1899년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그 연방에 편입돼 있다가 1954년에
라오스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 내전에서 라오 인민혁명당이 그 승리로 끝나면서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고 그렇게 공산국가가 되면서 지금까지 그 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죠.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 바하이교 이렇게 5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8%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한 28%가 토속신앙, 우리 기독교는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자국민의 사역자 중에 그 자격이 있는 분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사실상 외국인들의 전도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라오스가 시장 경제를 펼침으로 해서 문호를 개방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과거 자국을 괴롭혔던 적대 국가인 미국의 종교라는 교육과 또 그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산주의 체제에서 5호 담당자와 같은 감시 시스템이 있어서 선교사들의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방으로 갈수록 신분이 쉽게 노출되어서 선교 활동이 극히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네, 라오스 교회는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라오스 복음연합교단이라는 단일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복음연합교단을 주축을 해서 공식 교회와 그의 복음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가 전국 한 18개 도시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와 인근 지역과 지방의 큰 도시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물들이 없는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역시 신학 정규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 전문 신학 지식이 없는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 목회자가 있는 대도시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목회자가 필요한데 라오스 체제상 감시가 심해서 선교사들이 지방에서 사역 활동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해서 지방으로 파송해서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입니다. 더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또 그 과정을 마친 사역자들이 지방이나 오지에서 사역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 그 과거의 코로나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경제적 고통을 나라 전체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라오스 국민들 대다수가 생계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아픔과 함께 해왔던 선교는 성장했고 또 뿌리를 그 사회에 내렸습니다. 현재 당면한 이 라오스의 경제 위기 속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은 사회 구조 및 빈민 구제에 더 힘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화 비율이 비록 3%에 불과하지만 라오스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또 활동이 자유로운 그 주변 국가인 태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 기독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 성장세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라오스 선교의 실효성과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라오스의 복음교단은 2020년부터 비전 2025를 선포했고 2025년까지 1만 명의 영적인 지도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 세우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그것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복음교단과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열심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고 또 나아가 우리 이웃 주변 국가들에게도 복음 활동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오스 비전 2025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의 우다니엘 선교사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지구촌교회와 제주지역교계가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 블레싱 제주를 열었습니다. 호도스 신학원의 일본 선교기관인 JMCB는 선교대회를 열고 일본 선교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제주성시화 운동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주지방회와 협력해 블레싱 제주를 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또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제주도에 많은 그 어려움과
또 전쟁과 상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마스크 다 쓰고 방역 키트도 하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제주도에 계신 많은 분들을 또 교계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고 저희들은 이제 7개월간 준비를 했고 오늘 이 집회가 제주도에 또 다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무브먼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날 집회에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설교했고 초대 가수 혜은이 씨, 해금 연주자 강주은 씨, CCM 가수 송정미 씨 등이 출연하는 문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호도스 신학원 부설 일본 선교기관인 JMCB가 부산 고백교회에서 제1회 JMCB 일본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는 김산덕 목사를 비롯해 한일 양국의 목사들이 강의를 맡아 일본 선교의 현황과 선교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산덕 목사는 선교대회에 참여한 교회들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교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JMCB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양적인 그런 선교보다도 그 일본 교회에 가서 뭔가 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본 교회가 좀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앞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단기, 장기 선교로 나아갈 때 어떤 교회적인 사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평신도들이 일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JMCB는 앞으로도 장단기 선교를 통해 일본 교회에 지속적으로 양질의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오겠지만 대부분 지역이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